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라. 예. 잘 찍어줘.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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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아유, 놀자. 구독 좋아요. 빨리 촬영 왔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올린 거. 네. 예,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 있다 보니까 이거 올려? 아, 그렇게. 잘 계시죠? 아, 이거 다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 마스크 쓰시고. 맞아. 누구세요? 언도 되고 뭐. 줄을 서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둘이? 영상으로 보내드릴까요? 나중에 제가 차마 홍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5천 명이라도 5천 명이라도. 잘 보내주시고. 네, 좋습니다. 이 동영상이라 편하게 쉬라고요.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은데. 사진 나는 거 아니야? 네, 저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뭐. 예 왔습니다. 네. 아유 오셨어. 아유 지사님 오셨습니까? 네, 오늘 우선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을 및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천안 을지역위원회 오상호 국회의원 초청 특별 강연 행사에서를 맡은 천안 을지역위원회 당국장 허경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연말 많은 행사로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내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갑진년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인생을 최우선으로 보듬고 챙겨야 할 현 정부가 민생은 뒷전이치에 민주주의 후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안전참사,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 왜곡,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안보 위기, 고객 최우선의 균형적 실익 외교 실종, 신군부 시절과 버금가는 신관부의 폭주, 언론 및 방송 장악 등의 일련의 사태들과 마주하며 대한민국이 휘몰아치고 있는 다방면의 총체적 위기와 불안감 속에 현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는 아우성들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매우 안타까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이 더 하나가 되어 실력 있는 대한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더 신뢰주고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특히 내년 2024년에는 제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우리 당이 더 변화하고 혁신하여 국민 곁에서 더 사랑받는 희망의 봄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해보며 모쪼록 오늘 특별 강연을 통해 그 희망의 봄의 전주곡이 되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의 번창과 건강 및 건승을 함께 기원합니다. 우선 직분에 의해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상에 있는 조끼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대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대청은 시간에서 승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고 김근태 상임고문님을 비롯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민주열사련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초청 강연의 행사를 위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기에 앞서 민주당의 참된 주인이며 물론 늘 민주당의 아낌없는 고경과 성원을 통해 우리 당의 발전을 이끌어오신 소중한 당원 한 분 한 분을 모두 소개해드리는 것이 도리오나 시간 관계상 그하지 못함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신 당원 동지분들을 모두 일괄로 소개해드리며 서로 큰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개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당 복귀한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38대 충남도지사를 역임하신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해주시면 네, 오늘 강연을 위해 멀리서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우상호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이정문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고문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을 이종원 논의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천안갑 정관영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천안갑 김필수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천안갑 안상일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천안갑 박천아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천안갑 김강수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천안병 서석근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천안병 노천환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천안병 최용현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천안갑 배경수천 단합협의회 연합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일부로 늘 의정활동에 연임이 없으신 시도위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을 오인철 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천안을 정병인 부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천안을 엄소영 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천안을 김미아 시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세기중이어서 네, 시도원이 많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관 전 천안시장 후보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남도당 김현 정책특별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기수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은나 전 도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남도당 장애인 위원장님이신 정경기 전 도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남도당 최영희 홍보수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남도당 박기일 대변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남도당 진성범 직능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남도당 교육연수연장이신 이공희 전 도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난주 전 시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저기 고모님 소개 한 번 하셨는데요. 천안갑 송리태 고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고생을 빠진 내빈분들은 예, 추후에 제가 접수되는 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강연을 위해 애써주신 전 천안을 지역위원장이신 이규희 전 국회의원님의 한 영상을 읽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빈 소개입니다. 저의 출판 기념회나 개소식이면 제가 모든 내빈들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게 도리인데 오늘 강연 시간도 있고 해서 이렇게밖에 내빈 소개 부담은 빨리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일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상호 국회의원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상호 국회의원은 원내대표 때 역사적인 탄핵을 이끌어내주시고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상호 국회의원께 여러분 고맙다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이정훈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 도당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파탄나고 국제적 조건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팽개치고 검사 독재와 보복 정치로 나를 지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것이 뭐 판로 문제, 기술 문제, 그리고 자금 문제, 거기에다가 하청 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관계 장관 회의를 자주 소집해서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세우고 그 성과를 점검해도 정말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생은 팽개치고 너무 해외 순방을 많이 하고 정말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민생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85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90%에 이르렀으나 격차가 벌어지고 해서 지금은 47%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1년 대기업 평균이 563만원, 중소기업 평균이 26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80% 정도에 이른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해결할 수 있고 청년들의 취업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면 대학 진학률 70%를 30%, 40% 내려서 대학 무상 교육이나 방값 등록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를 인상하면 경쟁교육을 완화해서 경쟁교육을 인성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창의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을 이렇게 올리면 과대한 사교육비를 줄여서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 독재와 분열의 정치, 보복의 정치를 끝장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으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8대 충남도지를 역임하신 방송조작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간단히. 예, 동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일 오후에 이렇게 한자리 정리에 대해서 정말 동지한 사람들 여러분께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위원장님 큰 일을 하셨다는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예,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의사회견을 보셨는데 이 위원장님 이런 초청 인사 고생 많이 하셨다. 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늘상 박수는 충청도가 이렇게 박수 치면 안 돼요. 늘상 우리 충청도가 약간 그 받는 그런 게 있는 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확실하게 박수 주고 함성들을 확실히 방송해야 하는 게 그게 우리 충청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상호 대표는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고맙잖아요.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려울 때 탄핵을 맡은 주요 세력이었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천안에 오셨어요. 아까 보니까 우상호 그 대표님 소개할 때도 박수를 치는지 함성을 했는지 모르는 정도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우상호 위원장님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한 점을 우상호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어느 지역도 누구도 우리를 모질 못한 말이야. 그래서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난 2008년도 우리 복귀한 문제 생각나고 우상호 대표님 생각날 거예요. 152석이 81석이 됐어요. 대선에서 530만 표 차이 나면서 대패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흐름 많은 사람이 탈당을 하고 당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죠. 그게 152석이 81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심판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은 우리가 단결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저 양수교사 여러분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왜 우리가 총선 이겨야 되는가를 설명하자도 충분히 우상호 대표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화합하자. 그리고 하나가 되자. 내년 반드시 총선 승리하자.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 함성으로 답변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도가 복귀한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 양승조 지사님이 박수를 치든지 말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했더니 확실하게 안 치네. 금방이죠 뭐. 금방 까먹었어요? 예, 역동의 아산에서 왔고요. 지금 도당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준비하시느라 우리 이규희 전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12일부로 지역위원장 모두가 사퇴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해놨던 행사가 이제 오늘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른 이유 없잖아요. 우상호 의원님 뭐 잘생긴 거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잘생긴 거 다 아시죠? 네. 우리 간판인 거 다 아시죠? 네. 근데 왜 왔겠어요? 내년에 이기자 보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 총선에서 이기자 그런 말씀을 주시고 감동 강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저는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11개 지역구의 승리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이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우리 충남 승리의 중심지입니다. 천안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아산을까지는 저희가 유권자 지형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천안 갑이 조금 비등비등한 정도의 유권자 지형이다라고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선거구 개편을 하면 천안 갑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천안 3개 지역구, 아산을 지역구까지는 매우 안정적으로 충남에서 민주당은 4개 지역구는 굳은자고 그 나머지 우리가 7개를 어떻게 먹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천안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양승조 지사님이 천안 출신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우리 충남 이끌는데 큰 힘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천안을 튼튼하게 잡아놓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에는 저는 양승조 지사님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양 지사님은 충남에서 또 그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남 전체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119일 후에 다가온 우리 총선이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동의 맨 앞에 저는 양승조 지사님이 서 계시고 우리 이정문 의원님 또 이규희 의원님 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많은 우리 천안은 인재가 차고 넘치시니까 이분들이 많아요. 저 복교왕도 천안을 튼튼하게 지켜내면서 동시에 아산을까지 오고 있는 승리의 기운을 아산 탑까지 끌어가고 그 바깥으로 뻗치는데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당원 교육이 내년 총선 승리의 견인차가 되기를,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상 선배님 칭찬 못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네, 천안병 이정문 국회의원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병 지역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많이 쳐주셔서.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리면 우리 주인공이 또 할 말씀이 줄어드니까요. 오늘 이규희 전 의원님 또 이런 또 귀한 우리 우상호 의원님 모시게 해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천안에 이렇게 기꺼이 또 달려와 주신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의 그 풍족한 인심을 가지고 우리 우상호 의원님 한 번 더 이렇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민주당에 승리하는 길에 우리 민주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정말 그동안 큰 역할을 해주셨던 우상호 의원님이 오늘 좋은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자리 지키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승리, 우리 충남의 승리를 이끌 것인지 저도 잘 들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내년 총선 승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상호 의원님을 모시기 전에 기념차량을 간단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요. 제가 총선 승리하면 그냥 자리에서 그냥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외쳐주시고 제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승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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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 승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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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국회의원님은 제77대, 19대, 20대, 21대 4선 국회의원님으로 최근 우리 당에 연속된 아쉬운 선거 패배로 어려움을 겪을 때 비상대책위원회는 막중한 자리에서 당의 혼란을 잘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8번의 대변인 활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스피커로 활약하시며 많은 대중들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 강연 주제 2024년 총선 승리 민주당이 할 일은 이라는 강연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고 사랑받으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하는데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매우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잘생기시고 너무나 젠틀하신 우상호 국회의원님 강단에 오실 때 뜨거운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주십니다. 네. 제 지역구인 서대문 각도에서도 이런 환호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초롱인데 제가 민주당을 이제 오래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가 호남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비슷해요. 충청도하고 강원도 기질이 속에 있는 얘기를 잘 못하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번 정을 주면 변함이 없잖아요. 저희 장인이 충청남도 논산 은진면 강충리 분이신데 처음에는 그냥 어디 운동권 대거대장 한 놈을 그 사유로 만들 수 없다고 그렇게 반대하시다가 우리 제 아내가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시집 안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해갖고 헛없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제 선대 본부장을 20년 하시면서 그 지역의 충청도 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우상호 지지자로 만드신 그걸 보면서 야 선거는 충청도 사람이 잘하는구나. 근데 그게 진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저희 장인어른이 정말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과 그 처갓집 전체를 그 양반들 100%다 김종필 지지자였는데 제가 결혼할 때 대한민국의 최고 위인은 김종필이다. 박정희도 아니고 다 김종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우상호 팬이 되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 충청도 분들이 얼마나 선하고
그리고 또 한번 마음을 주면 얼마나 오래 깊이 있게 의미를 지키는지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고요. 오늘 여기 온 거는 사실 이규희 위원장이 저하고 연세대학교 같은 81년도 동기이고 같이 민주화운동하고 그래서 오랜 인간관계로 뭉쳐있던 관계이기 때문에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우리 잔탄생이 되는 게 이런 선호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걸 이규희가 초청을 해줄 텐데 우리 양승조 지사님이 하라고 하고 좀 지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700만 명 받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우리 지역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단체 관람을 했어요. 극장 가서. 서울의 봄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네. 좀 보셨네. 네. 사실 뭐 보나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대목이냐면 지금의 우리나라 여기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이 군대 내에 자기 사설직을 만들어가지고 형인동 세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기에 누구 딱 아주 결사체를 만드는 거죠. 딱 그래갖고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시켜도 말을 안 듣는데 하나의 회장이 전두환이 시키면 무조건 말 듣는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걸 기화로 이 나라를 먹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군마다 포지시켰던 하나의 후배들을 동원해서 퇴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노태우는 전방을 지키는 구사단을 빼가지고 구사단이라는 게요. 거기 나온 게 있지만 제가 34단 출신인데 전방에 1사단, 25사단 여기가 경계를 쓰고 있다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여기는 지연을 시키면서 내려오고 진짜 전쟁하는 부대는 9사단, 34단 이쪽에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전쟁해야 될 부대를 빼갖고 수호 퇴탄을 일으킨 거죠. 국가를 지키는데 전념을 가해야 될 군인이 자기 대장을 중심으로 사조직을 만들고 그 사조직이 국가의 위기가 왔나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때는 이때다 해서 전방을 지키는 북한하고 싸워야 될 부대들을 빼서 나라를 찬탈하는 이런 반역을 저지른 거죠. 나중에 내라는 것처럼 감옥에 갔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근데 결국은 그때 12.16 일으켜서 군을 투입해서 자기와 함께 하던 군인들에게 총질을 하면서 나라를 먹었잖아요. 결국 12월 12일 날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불과 5개월 만인 그 다음에 5월에는 광주에서 노고와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하면서도 나라를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든 거죠. 아니 같은 군인끼리 총질하는 놈이 뭐 민간인에게 총 쏘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비극이 결국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군이 때문에 무고한 국민들이 학살당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장 슬픈 역사를 만든 장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이후 어떻게 살았어요? 반란군에 맞서 싸운 그 자식들은 전부 집안 자체가 다 망해버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부 장군, 장관, 국회의원 다 해먹고요.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냐? 제 지역구에 삽니다. 전두환 연희 이동, 노태우 연희 이동. 제가 처음에 출마할 때 다 거기 살았어요. 두 사람 다. 인사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동네가 전 대통령이 두 분이나 사는데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당을 따지냐. 지역 유시들이거든.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운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나 감옥 보냈는데 전두환이 저 한 번 보내고 노태우 저 한 번 보냈거든. 내가 국회의원 떨어지면 저 인간들한테 내가 전화 안 한다. 그랬더니 몇 년 후에 원희룡이 가서 덮투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새끼 저거 싸가지는 새끼 저거 지금 저 학생운동을 주시라고 주장하더니 전두환한테 큰 절을 납축하길래 저거 정신이 글러먹었다. 여러분 앞으로 원희룡은 그냥 술 마음을 꼭 떨어뜨리세요. 네. 근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집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의 집이 있어요. 이렇게 제 지역구니까 그 위에서 보면요 전두환 대통령 집이 있고 전두환 대통령 집 옆으로 쫙 그 집은 이 사람과 함께 군 생활했던 장성들 집이에요. 쫙. 그리고 바로 매각은 전두환이가 장관 시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주는 집이에요. 쫙. 여기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운동 때 전두환 집을 점령해 보려고 한번 계획을 짜봤는데 그 바깥에 있는 집을 들어가봤자 거기는 전두환의 다 충신들이라 바로 잡혀. 그 집을 들어가서 답을 넘어가야만 전두환 집을 가는데 그 전두환 집까지 가려면
집을 4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집이 다 전두환이 장관 시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옛날 같이 반란 일으킨 놈들이고 살았어. 지금은 돈 벌어갖고 어디 갔냐? 거기는 다 손자들 살게 하고 강남에 어디 조그만 아파트다 이사게 했지만 그래서 전두환이 꽃 붙이러 갈 때요. 뭐 사실 그 사람이 29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29만 원 쓰자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꽃 붙일 때는 그 주변에 사는 그 쫄다구들이 찾아다 대고 오시는 거예요. 순번을 정했어. 죽어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도 그 동네에는 전부 아성이야. 그 동네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노태우 대통령 사는 집도 그 집 주변이 다 똑같이 거기 살아가지고 정말 나중에 제 아이들이 어린초등학교를 셋이 나왔는데 어린초등학교를 갔더니 전부 그런 집안에 손자들이 손녀 증손자들이 다니니까 우리 애가 주눅이 들어갖고 아빠 열린유당은 나쁜 당이래요. 그 할아버지 청년하고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듣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제가 하도 1대1로 술 먹고 해갖고 그 지역에서 당은 국민이름을 찍고 후보를 우상으로 찍는 사람이 한 1000명까지 만들어놨는데 제가 다음에 또 출마하면 100% 당선된다고 하는데 비우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 그만두면 안 되지만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까지 한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제 딱 자리를 비워줘야 이게 국민들이 민주당에서도 다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미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서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랬고요. 장재원이 같은 애 그만두는 건 그건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가 그만두고 싶고 그만둔 게 아니라 걔가 일주일 전까지 나는 안 그만둔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4개월 전에 저 사람을 그만두게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똑똑하네 양반들. 그 전에 윤석열 참모들이 전화할 때는 얘가 뭔 소리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화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두지. 윤석열 전화 받지 않고 그만두고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지금 총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만둬라.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내 참모들한테 너 그만둬. 내 다음 장관 시켜줘. 아니면 다른 부산시장 내보내줘.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얘가 그만두지. 세상에 버스를 40대씩 동원해놓고는 수천 명을 동원해서 단합대회 한 놈이 그거 그만두었어요? 다른 거예요. 불출마의 진위.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서 나는 전두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검찰총장 저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자, 박영수 특검 이제 지금 최근에 대장동 사건으로 55클럽 가입한 박영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윤석열의 아주 형님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이제 특검이 그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기로 하고 특검을 민주당이 한 명 신청하고 국민의당이 한 명 추천했는데 저희 민주당은 조승식이라는 사람을 추대했고 박지원 의원님이 국민의당 원내대표 때 박영수 씨를 추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박근혜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되는 대통령이 박영수를 선택할 거다. 왜? 박영수 훨씬 더 온건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전화를 했어요. 누구를 시킬 거냐? 수사팀장을. 그랬더니 윤석열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수사를 잘하냐. 그 지금 물 먹어갖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윤석열이라는 놈이 지금 복수심에 불타니까 걔를 시키면 잘할 거라고.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을 발탁해서 최순실 박근혜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른팔 왼팔로 누가 있었냐? 한동훈, 이원석, 그리고 검찰총장. 이 둘이 그때부터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저는 공감을 몰랐는데 결국 검찰의 전두환이 윤석열이에요. 얘는 기수별로 술을 잘 먹고 자기한테 말 잘 들을 특수부 검사들을 쫙 줄을 세워가지고 몇십 명을 자기 사단을 만든 거예요. 그 대부가 박영수, 55만 곽상도 이런 애들이 쫙 그 위에 선배 라인이고 실제 대장은 윤석열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문재인 대통령 오른팔한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저를 검찰총장을 시켜주시면 제 갑바로 검찰을 딱 장악해갖고 완전히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충성을 다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맹세에 속아서 검찰총장을 시키자마자 다음날부터 뭘 했냐?
조국 장관을 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 장관도 지금 최근에 재판을 보고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해서 검찰을 완전히 작살을 아니고 장악을 해서 검찰 개혁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던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되자마자 이게 사실 세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쪽 인사들만 계속 수사하고 우리 쪽만 계속 괴롭히면서 강벌 검사, 정의와 공정, 상식을 지키는 검사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계획된 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여러분 전두환이 우발적으로 12.12 세타를 미친 게 아닙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보안사령관을 할 때 전두환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모종의 모임을 하면서 박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김재규는 미국 CIA하고 만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비밀 얘기를 다 드릴 수 없는데 그런 점 말씀드리면 전두환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사실 투자했던 계획을 세우고 만약 그 일이 성사되면 나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군을 동원하고 군에 있는 조직들을 반역과 반란에 가담시키는 게 그렇게 며칠 사이에 휘삭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핵심들은 적어도 7인방에서 10인 되는 그 장성들은 이미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 군대는 좀 그렇게 갑자기 오늘 동원해 그런 동원되는 게 아니고 다 고위 계획을 짜고 그 밑에 얘를 시키면 장군이 시키면 장군이 대령을 시키면 유가국까지 미리 다 짜놓지 않으면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계획을 짜는 거죠. 박근혜가 전두환을 되게 싫어해요. 원래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성공했을 때 전두환은 육사 생도들을 총동원해서 광화문 앞에서 군사혁명 지지 시위를 합니다. 영화에서가 나와요. 박근혜가 전두환한테 오빠 받은 사람. 박정희 대통령은 전두환을 아주 이뻐해요. 왜냐면 육사에서 생도 대장을 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네? 전두환은 육사 있을 때부터 주고받던 생도였죠. 그러니까 그 딸 이순자가 전두환한테 그때는 또 워낙 전두환이 리더십이 있으니까 전두환 이순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전두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순자가 대학도 안 가고 전두환하고 결혼을 막 따라다니면서 뭐 밤에 일어난 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 나가고 그때 이순자의 아버지가 육사 사관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얽힌 어쨌든 제 얘기는 전두환이 분명히 김재규가 그런 걸 일으킬 거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는데 저 오빠가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것을 방치하고 나라를 먹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통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청와대에 있던 돈 6억원만 딱 돌려주고 그냥 끝내버린다. 그 6억원을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는 갈 데가 없잖아요. 최순실 이거 어디서 와 있어. 그래갖고 그 돈을 들고서는 경상도 대학가 이게 참 얽히고 설치는 일이죠.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다시 돌아오면 윤석열은 이미 검찰총장 시켜달라고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할 때부터 나를 시켜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는 대검을 부린다는 생각을 좀 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를 검찰총장을 시켜준 이 정권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부도하게 대들고 괴롭히고 아주 작전을 짜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요직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복 검찰 후배들만 다 바꾸지 않습니까? 아니 금융감독원장에 금융정보가 아닌 검사를 갖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랬더니 금융 관련 수사를 했대. 수사 전문가가 금융 전문가예요. 그럼 도둑놈을 잡았으면 이게 절도 전문가거든요. 사기꾼을 잡은 검사는 사기 전문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최근에 누구를 김홍일이라는 검사를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켰어요. 방송통신 그 사람이 방송통신은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까지 건의위원장 시켰어요? 5개월밖에 안 됐어. 다 장관급 인사예요. 검사 선후배가 아니면 못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에.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검사 출신들을 좀 출마시키려고 검사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의처럼 위에 윤석열 정적으로 쫙 형동생하면서 권력을 우리가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먹어보자라고 하는 권력의 악한 집단들의 폭행 있는 검사들은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는 행태가 똑같아요. 독재자의 유전자는 비슷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당 인사들은 계속 치잖아요. 여러분,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요. 300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근데 뭘 밝힌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이 정도 쥐어서 안 나오면 털어야지.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뭡니까? 구속영장 기각할 때 판사가 아니 검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 계획을 짤 때 업자로부터 시행하는 시공사나 건설사로부터 이익을 70%까지 받아내지 않았다고 환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 고발했거나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검찰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만 합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먹었다. 그럼 저부터 올라가라고 할 거예요. 본인은 돈 모은 게 없는데 건설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고 그거 돈을 많이 벌 걸 예상해서 돈을 미리 뺏어놨어야지 그걸 안 뺏어놨냐고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런 개똥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요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혹은 무슨 건축허가 인허가 낸 자치단체가 다 감옥 가야 돼요. 어떻게 자기 정적을 제거하려고 말도 안 되는 법리로 2년째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 잡아가 안 하고 근데 죄가 없는데 터니까 이게 열이 받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요 딱 서운했어요. 그 상대방이 이회창이었는데 아시죠? 이회창? 그 사람은 신한국당 당사에 2,500억 원에서 2,500억 원의 현금을 박스째 쌓아놓고 그걸로 대선을 치렀다고 해서 걸렸어요. 그게 이제 막 차태기 선거였는데요. 트럭으로 돈을 싣고 와서 그걸 엘리베이터로 올려서 창고에 쌓아놓고 그 돈을 썼어요. 근데 승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창 씨를 감옥에 보냈습니까? 2,500억이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재벌들을 이렇게 뜯어서 정치 불법 배선 자금을 썼는데 2,500 수천억 원을 썼는데 이해창 씨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창 씨가 몰랐을까요? 자기 선거제 어디서도 돈을 돌고 있는데 그 돈 어디서 나냐고 안 물어봤을까요? 또 보고 안 했을까요? 재정본부장 하던 강원도에 최동훈 의원만 감옥에 갔어요. 근데 최동훈 의원만 보냈냐? 자기를 도와줬던 안희정까지 보냈어요. 모든 대선 자금은 공평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자기 대선 자금을 만들어 온 안희정까지 감옥에 보냈어요. 수사는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이런 낡은 문화를 없애는 게 수사의 목적이면 정말 상대방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 편도 넣는 거예요. 그래야 수사가 공정한 거지. 예. 제가 안희정 씨랑 엄청나게 친했던 사이인데 그때 감옥 갔을 때 희정이 그 마누라 아시죠? 그 옛날에 걔가 내 앞에서 울면서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결국 내 남편 감옥 갔다고 울 때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속으로 억울하긴 하지만 나라를 바꾸려면 그런 아픔도 있어야지 못하거든요.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그래서 노무현이 지금 나는 이제 속은상해도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이 이재명만 수사한 게 아니라 자기 쪽에 다른 핵심들까지 수사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해요. 검찰권은 자기의 직계들을 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다 박아놓고 전번처럼 그리고 불공정하게 야당 인사들만 계속 공격을 하죠. 송영길 대표 도봉투 사건으로 또 계속 끌어대잖아요. 우리 당대표의 사람, 대통령 후보한 사람한테 그렇게 보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송영길 캠프에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다가 돈을 좀 썼다고 하면 여기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는 송영길 캠프보다 신부자가 3배가 더 많은데 거기도 쳐야지. 그래서 그런 문화를 없애겠다는 게 목표면 그게 아닌 거예요. 당내 선거할 때 그 식사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 밥 먹고 점심 저녁 거기 있는 것도 불보이려고 하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없어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민주주의 후퇴라고 되는 겁니다. 공권력을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고
전두환이 돼가지고 제목이 한 번째 한게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 감옥에 넣어서 내라는 것이 지가 내란을 일으키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적수일 것 같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내라는 것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유독 개헌군을 투입해서 총을 쏜 데가 어디예요? 광주잖아요. 서울은 데모 안 했어? 부산에서 데모 안 했어요? 독재자들 유전자가 강해요. 우리 편은 무조건 보호하고 내 참모들은 무조건 출세시켜주고 농공행사 나눠먹고 적은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눌러서 처벌하려고 그래서 입을 닫게 하려고 하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유전자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범 영화를 보셨냐고 물어본 데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가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때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요. 학생들이었고 민주인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감옥 가면서 이구이 우상하는 사람 여기는 법관 되려고 서울 연대 법대 갔는데 데모하다가 감옥 가고 지금 뭐 해본지도 뭐하고 있어 지금. 저는 시인 되려고 국민도 갔다가 포기하고 데모하다가 감옥 가. 우리 어머니가 푸른 수의를 입고 딱 면회실에 나오니까 20대 초반의 아들이 이렇게 수의 입고 나타나니까 엉엉 울면서 내가 너 이러려고 대학 보낸 줄 아냐고 오시는데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속을 어머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전두환 같은 놈이 또 다른 데서 국민들 학살하기 전에 내가 막아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울고 그런 말 잘은 못했어.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기를 포기하고 전두환과 싸워서 결국 87년도 제가 연세 학생을 할 때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다. 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두환, 노태우 12.16 쿠데타를 성공했지만 87년들의 우리 국민의 항쟁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국민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서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 윤석열의 저 독재, 저 민주주의 후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정농단한 건 촛불혁명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제가 그 대표할 때 그 어렵다는 대통령 탄핵했어요. 우리나라 의석 120 찬성이었습니다. 200석 이상을 만드는데 밤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만나고 술 먹으면서 설득했어요. 거기 안 만나줘요. 만나면 사고가 된다고. 비밀리에 만나서 술 먹고 하면서 술값은 걔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부자니까 그러면서 설득해서 처음에는 저는 한 215표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23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는 민주당이 나서서 유한한테 성공시키고 촛불혁명도 성공시키고 그때 여러분들 보니까 그때 보니까 전원에서 깃발도 많이 올라오시네. 저는 시청에 가지 뭐 광화문까지 와서 하셨어. 뭉쳐야 힘이 돼요. 그죠? 근데 깃발 들고 천안 가불병 지역에 깃발 휘날리고 내가 보면서 아이고 추운데 못 본다 하면서도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 멀리서 올라오셔서 그 밤에 그 영하의 날씨에 구호를 지면서 하실 때 민주주의를 위한 이 저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저 지지자들의 저 눈물겨운 투쟁이 꼭 성공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간 이제는 더 이상 후퇴가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한테 넘어오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이 나라가 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도 책임이 있죠. 윤석열 같은 놈을 검찰총장 시켜준 문재인 대통령도 반성해야 되고 저놈들의 공격의 비밀을 준 조국 장관도 내가 장난하지 말고 부산 나가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난하겠다고 했다가 속으로 말하면 우리도 반성할 때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그런 거짓 야심을 품고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서 정권을 대통령 되라고 마음먹고 나온 그런 사람이 잘못이고 그게 검찰 조직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떡할 거예요? 이 나라가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년 총선밖에 없어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만 윤석열 때문에 무너진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 이 사람들 동의하시면 힘을 박수! 강서구청장 선거 딱 보세요. 네. 강서구청장 선거 때 그 윤석열의 그 전에 윤석열이 어떻게 보셨죠? 그 오만한 그 표정과 내가 거기서 죽은데 누가 나 건드려 이런 야당을 아주 우습게 하면서
김태우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 청와대 있을 때 비밀 정보를 갖고 나가서 그때 세고 이놈이 그때부터 정치할 야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서 강서구청장을 불렀는데 대통령이 그걸 바로 사면해가지고 그걸 다시 강서구청장 걔 때문에 해서 걔 제목을 썼는데 걔를 집어넣어. 이거는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거예요. 걔가 법관 출신 아닙니까? 아니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걸 대통령이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면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구청장 선거에다가 꽂아박는 그런 거는요 전 세계에 우간다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네? 야 정말 그런 도도한 짓을 하고 계속 청와대에 보고 올라갔대요. 이긴다고 김태호가 이긴다고 보고 올라가. 그래서 그걸 이기는 줄 알고 있다가 17%를 딱 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용산에 집어넣어 해가지고 출하더니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잘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숨어 있어야 포가 되지. 나타나면 포가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막 함부로 하지. 저 김건희 말로 하면 아무 사람 방금 웃기지. 뭐 별의별 짓을 아주 어디만 가면 난 제일 창피한 게 외국 가서 실수하는 게 너무 싫어. 국내에서야 모른 척하면 되는데 외국 정상들 사이에서 이렇게 무시받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있어요. 외국 가서 우리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망신당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요. 사석에서. 외교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갖다 치고 이 사람이 광서구청장 선거에서 1등을 당을 하더니 큰일 났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은 국민들도 많은 국민들 중에 이래요. 이번에 민주당 180석 한게 뭐냐고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쟤네들이 낸 법안을 통과 안 시키고 우리가 쟤네들이 낸 예산을 통과 안 시키고 우리 법안 입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요. 끝도 없어요. 저는 우리한테 와서 타협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민생이 어떻게 되거나 야당이 어쩌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적어도 여당의 총수가 민주당의 의석을 두려워해서 타협할 생각이 있을 때는 이 의석은 빛나는 것이지. 아니 니들이 그말씀 마음대로 해라. 의심도 안 쓴다 하는 상황에서는 윤석열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검사탄핵도 하고 법안도 다 일반을 통과시켜 보고 다 해도 윤석열은 끝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뻥 맞으니까 그래서야 와 그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80석의 민주당 의석보다 국민들의 민심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1등을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윤석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봐 내가 너 다 잘했다고 국민들이 나를 칭찬하잖아. 다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2년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큰 선거가 없어. 지방선거까지. 나라 완전 졌잖아.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드는 일이 작은 지역에서는 누가 더 좋대? 누가 더 그런데? 난 누가 더 좋아? 이런 일일 수 있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누가 우리 지역의 후보가 되는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당선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표초를 때리게 만드는 일. 이게 총선에서 민주당이 할 일인데요. 이게 우리 주민들을 막고 대한민국이 더 흔들지 않게 만드는. 어떻다든 내한 표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물방울이 보여서 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강서구청장 선거 때 봤다. 그래서 여러분 꼭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어디냐? 이번 선거에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어디냐? 전통적으로 충청도에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 2020년도에도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지만 사실 제법 지난번에 충청도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어. 대전은 전석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네. 천안도 3석 우리가 이겼죠. 아산거는 충청북도도 제법 주로 도시권이지만 제법 우리 후보들이 됐어요. 근데 그게 역대로 보면 열린우리당 2004년도 열린우리당이 이긴 이후에 제일 많이 이긴 거예요. 무슨 소리냐? 충청도에서 의석이 많이 나왔을 때만 과반수를 넘겼어요. 민주당. 충청도에서 지면 과반수를 넘긴 적이 없어요. 이번에
과반수 의석을 넘기거나 최소한 국민의보다는 한 석이라도 많은 일당이 돼야만 선거 승리한 거거든요. 충청도죠. 그럼 충청도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겨본 지역들이 어디냐 하면 그래도 아산하고 천안. 일단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여기는 일단 이겨놓고 시작해야 딴 데를 걸리지. 여기가 흔들리면 아니 우리 당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지역부터 흔들러 버리면 뭐 아직 국회의원 나오지도 않은 지역은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승리해야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윤석열을 정치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충청도 도민들의 역할 엄청나게 무겁다. 제가 저기 사실은 불출마한 사람이 뭐 내가 뭐 대통령 상 뽑은데 이거 내가 됐어요? 충청도 도민들이 호소하고 지금 물론 민주당이 지금 보면 뭐 시끄럽다고 내가 이낙연 대표는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막걸리 친구인데 지사님 모습 아시잖아. 아까 투자에서 얘기했지만 어디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움직이실 분이 아닌데 당을 따로 만든다고 그래서 큰일 나네. 자,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고 이게 먼저 되겠죠. 단합해. 원래요 집안에서 짜글짜글 싸움질하고 분열되는 정당은요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대상이 윤석열에게서 빠져나왔어요. 윤석열에게서 빠져나왔는데 민주당 서해안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 이게 우리 전통적 지층은 이미 윤석열 비워서 표층 준비 다 돼 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혹은 윤석열을 찍지 않았지만 투표 안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윤석열을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 이길 때 윤석열의 그런 행태가 미워서 난 재보궐 선거에 본 선거만큼 나와서 투표하신 분들 처음 봤어요. 강서구가. 그리고 우리 지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있던 분들이 다 나왔어요. 평일날 투표하는 데가 그걸 다 찍은 거예요. 저거 갖고 여러 번 갔잖아요. 서울이. 그러니까 우리 당도 약간 방심하고 있어. 야 내년 선거는 전국이 다 줄 거야. 전국이 다 줄 거야. 않습니다. 전국에 다 김태원 같은 놈을 공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혼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잡아야만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집안 싸움. 집안 싸움 나면 원래 민주당 지지자는 집안 싸움 나도 선거 때마다 늘 싸울지 안 그랬어? 조금만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 하고 찾는데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민주당을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윤석열은 너무 이겨. 이렇게 볼 때는 윤석열 혼내가면 민주당 찍어야 하다가 여기가 엉망이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준석 같은 이준석 같은 윤석열 반대한다고 다 민주당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저 중앙에서 찌그러까그럭 하는 거는 그 조만간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충청도 차원에서는 정말 친명이다 빈명이다 당원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 경선 끝나고 누가 후보가 되든 다시 떠들어 보죠. 민주주의잖아요. 떠들어 보죠. 하나가 됐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국회 후보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해서 윤석열이 더 비우니까 내가 지지한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가 안 돼서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똘똘 뭉쳐갖고 반윤석열 그때 만약에 마음에 들려? 그럼 뭐 해야 돼? 서울에 보면 다시 봐. 우상호 당연한 우상호가 그때 우상호가 꼭 참고 윤석열과 싸우려면 단합해야 한다고 했어.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단합! 왜 단합을 해야 되느냐? 윤석열과 싸우려면 힘이 하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중앙당 소식도 궁금하실까봐 저도 이제 뭐 요즘 중앙당이 잘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웬만하면 다 아는데 이낙연 대표님이 실제 당을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사 당을 만드신다 하더라도 거기 따라가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어요.
그건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물밑에서 이낙연 선배 캠프에 있던 형님들이나 동생들도 당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낙연 대표랑 상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당황스럽다. 당을 저기 이재명 대표를 좀 압박하려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나가시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그 이낙연 대표랑 지난번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 근데 설사 나가시면 안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는데 이낙연 대표가 얼마 전에 보고 국회의원들만 뭐 정치인이냐?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내가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쪽에 그러니까 이준석 쪽은 신당 만드는 게 100% 확실합니다. 근데 이준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정당이 나오면 우리한테 원래 유리한 거예요. 보수가 분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만약에 보수가 분열해서 우리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지면에서 우리가 더 미워져서 윤석열을 심판하는 도구로 민주당을 쓰지 않고 이준석 정당을 써버리면 우리는 개판되는 거예요. 국민의당 나왔을 때 말이죠. 호남을 마신 호남에서 완전히 국민의당 바라볼 때 그게 2016년도인데 그때 서울이 어땠냐면 호남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일수록 국민의당 정당 투표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 지역에서 우리가 호남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서울에 떨어졌어요. 그분들이 국민의당 후보를 찍는 거예요. 분열은 이런 겁니다. 분열하면 무조건 윤석열이 좋아요. 우리가 분열하면 걔네가 단합하자는 거예요. 쟤네들이 분열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통합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뭔가 새롭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보여야. 이건 중앙당인 자들이에요. 지역에 있는 당원과 시구원들, 기초원들, 회원들 아무 죄 없어요. 이분들은 너무 고생하는데 중앙에서 바닥 싸움 붙으면 맨날 욕받이 하는 이분들이 죄송해 죽겠어. 어머님들만 우리 당 오래 하신 분들 가서 인사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우리 대신 먹잖아요. 사실 이건 중앙당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중앙당이 가장 빨리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실망에서 빠져나온 중도 보수 지지층은 윤석열한테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보수적인 지지층도 윤석열 지역으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시적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선거 때가 오면 창피해서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하고 숨어있다가 싹 돌아가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서울의 모험의 주인공들이 사는 영희동 거기는 완전히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데 거기서 후보는 우상호를 찍고 정당은 국민의힘 선택해 주시는 분들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몇 개월 지났을 때는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내가 국회 선거 때는 우리가 찍지만 이번에 윤석열 찍은 거 알지? 야 아니다. 대통령이 되셨는데 좀 도와줘야지. 그건 내 야당이 야당 발목 잡고 흔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에 한 1개월 전에 2개월 전에 그분들 의원이 어떤 술자리 합석해서 근데 큰 형님들 제가 이제 큰 형님들은 보통 70대 중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한번 던져봤더니 의원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게 왜 윤석열 얘기하는 거죠. 잘한다고 할 수 창피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이런 일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대통령감은 아니구나. 너 못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이 그분들 안에서도 강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워서 이재명 미워서 막 찍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 마음속에서도 여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재밌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똑같은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툭하면 대구 경북하고 부산 가잖아요. 이번에 부산에 그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서 29표 얻은 거 부산 사람들이 성격이 이제 화끈하지 않습니까? 뭐 이긴다 그러면 29표가 뭐냐?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 가서 없이 이재용하고 저 재벌 대기업 사장들 데려가서 거기 떡볶이 500명이잖아요. 재벌 대기업 사장들 정치인들이 가서 떡볶이 얻어먹는 건 괜찮은데 재벌 대기업 사장들 데려가서 회장들이 떡볶이 먹이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만큼 영향인심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민주당을 찍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때문에 간 거예요. 이재명, 이낙연은 이준석 다 이시네. 이준석은 신당을 반드시 곧 준비 다 됐다고 해요. 이미. 그래서 꽤 규모가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내면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쟤네들이 분열한 상태로 놔두고 우리는 똘똘 단합해서 한 목소리로 싸워 나가면 괜찮다. 이런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충청도의 다당 민심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그래서 좋지 않다. 제가 들은 사실인가요? 어때요? 제가 그걸 안 하죠. 좋은가 보네요. 뭐 이렇게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모르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많이 떠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충청도 민심이 민주당으로 완전히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는 대개인판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당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따끔하게 국민들이 혼을 내줘서 정신차리게 만들자. 죽여버리자도 안 돼요. 죽여버리자 그러면 싫어요. 정신차리게 그러려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셔도 민주당을 윤석열 대통령을 정신차리게 하는 도구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해놓아야 민주당이 부족해도 응?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부터 안 하면 이제 이게 총선 입각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마음이 이준석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준석 정당에 대해서 충청도 민심이 올라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두 번째 총선의 과제로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얘기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는 우리 내부의 단합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선거 승리에 있어서는 반윤석열이면서 비민주당인 유권자를 겨냥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만약에 민주당이 선거에 진다. 그럼 윤석열이 얼마나 보기 힘들어 나타나서 얼마나 전행을 일삼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할지 끔찍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내년에 과반수를 얻거나 제1당이 됐을 때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그 당 안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은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년 선거에서 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양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게 엄청난 전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재명 대표 다 아시죠? 선거에서 지면 진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비대위 지적하고 한동안 또다시 친명 비명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싸우고 뭐 대혼란이 이제 우리나라 안에 왔어요. 지금 있는 혼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선거는 그렇게 그 양대 정치 세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죠. 근데 이 열쇠를 어디가 쥐고 있다? 충청도가 쥐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충청도가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널리 민주당 잘 사랑해 주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 바로잡기 위한 채찍의 끈을 여러분들께서 꼭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얘기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물어봐야겠다. 질문 있으시면 네. 한두 번만 받고 질문은 아니고요. 네. 자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지금 우리 조금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올라가 있는데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죠? 소위 말하면 의원이 말씀하듯이 윤석열이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당에 좀 가시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이 민심을 좀 반영하셔서 좋은 정책들 좀 제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깐 뼈아픈 말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정당은 원래 지도부가 그런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합의 책임도 원래 당 지도부가 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지금 최고위원들이 정신차리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는 얘기를 얼마나 하지만 따로는 얘기합니다. 지도부도 정신차려야지. 지금 모든 이슈에서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하지만 지도부도 선거 승리 비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신차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중진이고 제가 우리 당에서요. 우리 방송조 형님 나도 나이를 믿지만
정치 이력으로는 저보다 아래예요. 저는 우리 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판에서 들어온 사람은 지금 남은 사람이 32인용 저밖에 없어요, 사실. 원래 이낙연, 박병석 이분들이 저랑 입당 동기거든요. 저는 2번 떨어지는 바람에 4선밖에 안 됐고 그분들은 한 번도 안 떨어져서 입선하신 건데 이 얘기 말씀드린 건 당 역사를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이런 거예요. 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지도부는 잘해야 돼요. 선거 승리 빛을 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저 인재들도 영입하고 또 아주 좋은 정치인들도 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시죠. 당을 단합시킬 책임도 지도부에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봤더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두 분의 감정적 골은 하나가 되긴 그렇어요. 사실 대선 때도요, 제가 이낙연 선배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 총괄선대본부장 30일 갔을 때 통지 쓸 카드가 별로 없어서 이낙연 대표님 안 오시겠다고 하고 제가 2번, 3번 만나서 박건희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도 그 와서도 둘의 관계가 냉랭했어요, 사실. 대선 때 이 경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걸 못 풀었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낙연 선배가 그 마음을 안 풀어주시고 이재명 대표도 사람 마음 푸는 재주가 별로 없어. 제가 보니까. 그건 이제 은밀하게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단합된 모습을 할 수 있도록 곧 노력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님이나 정세균 총리님은 이낙연 선배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우리는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조언을 하고 있지 절대로 당을 이탈하거나 그래서 전혀 없다. 이건 그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제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다 읽고 하시지 마시고 당의 혼란을 최소화해서 빨리 단합시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혁신적 카드를 몇 개 던져서 잘 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조언을 잘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검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조만간 그 김건희 특검 표결하거든요. 표결은 뭐 100% 통과되는데 그 150석 이상은 표결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윤석열이 이걸 거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인데 100% 거권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권력설 1위는 김건희예요. 윤석열은 2등이에요. 과거에 최순실이 1등, 박근혜가 2등이었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천적이 김건희였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저거 야 그런데 김건희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무시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인이 제일 무서워해서 저랬는데 자기 부인을 감옥에 보내 법을 자기가 사인한다?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기여하고 여러분들 그거를 이재명 수사하면서 부인을 수사하냐? 이게 제일 잘못해요. 근데 이 김건희가 국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차고 넘쳐서 검찰의 검사 중에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도망다녀요. 너 봐, 얘기해봐. 그거 증거 많잖아. 그러니까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 재판에서 김건희 계좌가 이용되고 김건희가 부정들었다는 얘기는요 10명이 넘게 지금 있어요. 그게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못했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거는 거고 저거를 만약에 받아들이면 수사에서 이미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증언이. 자기 마음을 감옥으로 그래서 특검은 통과를 시키는데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다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하실 내용이 많겠지만 아까 또 3시부터 연설 열심히 또 하셨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1시간 20분 이상 들고 좋고요. 그죠? 예. 재밌었어요? 예.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충청도에서 승리해야 민주당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승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린다. 이거는 꼭 잊지 마시고 한 분 한 분이 당에 불만이 있어도 혹은 지역 사정이 다 있어도 큰 역사적 이거는 그게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 지금 우리는 정치 선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과 역사 전쟁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더 폭넓게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주변 분들에게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잘 설파해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천안을 여성위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대장님 내가 찍어야 됩니까? 여성위원장님 꽃다발을 내주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오늘 배우
함께 해주신 우상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민주당의 참된 주인님 당원분들 그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귀가하시는 길에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건강한 발전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무대에서 사진 한 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찍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찍어라. 네,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입니다. 다 나오셔도 됩니다. 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원분들 꼭 해주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 의원님 교수님과 자연스럽게 한번 하고요. 처음으로 나가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총선생님 화이팅 하겠습니다. 총선생님! 화이팅! 압승.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었어요. 찍어서 그걸로 다시 한번 사진 카메라. 이거 카메라 나도 그럼 한 장 더 찍죠. 정말 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의원님 앞으로 조금만 와주세요. 네, 됐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길게 찍어줘. 네, 됐습니다. 길게 됐지. 사진이 약간 안 좋던데. 길게 찍을까요? 길게 찍어. 하나, 둘,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위원회에 계신 분들,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위원장님들은 같이 여기 하나 찍어드릴게요. 내가 묻어볼게. 줄 서 있는 거야, 줄 서 있는 거. 사진 찍어줘. 너가 찍어줘. 아니, 여기 동영상으로 찍어. 사진 달라, 사진은. 사진이 찍어. 사진 좀 민수가 찍어. 위원장님 있으시니까. 위원장님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상만 나눠내고. 네, 다 나눠주세요. 어? 어디요? 정치, 미래 정치. 네. 아들대로. 영화 가지고 찍어줘. 찍어라. 올라. 아니, 지금 저는 안 찍고. 아니, 일단 들어가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래. 근데 누가 왔어? 찍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여기 김정 우리 김민정 비서님. 네가 진짜 그렇다고? 아 그래? 내 쳤어. 나 찍어야지. 앞만 찍어주고. 자, 파이팅 하나, 둘. 동영상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줘. 네, 됐습니다. 그걸로 하나 찍었자. 네. 아니 선생님 또 남자 사진 안 찍는 거 어떻게 뭐 하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게 동영상이야? 카메라 내 거.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이렇게. 야, 볼도 찍어? 한 번 더요. 하나, 둘. 여러분 찍었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자, 끝냈습니다. 그래. 서로 한번 두 소리 한번 찍어요. 반듯하게. 원수건이 반듯하게.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다 사진 한번 찍고. 아니 아까 찍었어 아까. 아까 나 내 옆에 찍으셨는데? 그러니까. 아 이분 좋아. 하나, 둘. 지규위원장님 빨리 오세요. 아니 오셨어. 같이 다 인사를 해야지. 다 인사를 못 해. 인사 밖에서 하셨나봐. 같이 사진 하나. 위원장님 늦었습니다. 아, 막 끝나자마자. 찍어. 젊은 애들 저요? 얼른 올라가세요. 젊은 애들 저요? 저요? 아니 애들 저? 여성분이죠. 자, 의원님들 올라가세요. 젊은 애들 저요? 저기 정정희라는 의원님들 올라가세요. 좀 오래 여성분들 이렇게. 여기 그러면은 자,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난 아까 찍었어. 너 뭐야 그러고 도망가 있어. 혼나. 고객님 왜 그러셨어요? 도망가 가세요. 자, 찍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김영수 의원님도 한장 찍으세요. 이렇게 훌륭한 거. 그러니까. 그래. 맞나요? 여기 10명 되겠다. 4명. 네. 자, 이제 가야 돼. 싸워주십시오. 네. 아 진짜. 진짜 세게 나가야 돼. 아 얘기하려고 와요. 잘 뛰고 있는 거야? 네? 잘 뛰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말에